안녕하세요, 얌얌님. 왜 콜라를 먹는데 말해보세요. 원래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네. 준비 없이 시작해서.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얼마나 됐지? 몇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10화는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네요. 여기 오시고는 한 번 안 했죠. 저희 사무실 나오고는. 저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보러 왔었고 그때 얘기했던 게 그 수원의 네이버 IDC 그때 얘기했어. 그것 때문에 난리 났던데. 왜요? 그거 취소되고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에서 하겠다고. 아 그러겠죠. 수십 개가 줄 서서. 예. 수십 개나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거의, 이제 또 무료로 전국의 시세를 알겠죠. 그게 빅데이터인가? 약간 저 말해야지 말 안 하려고 그래. 그건 제가 들었으니까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아마존이 새로운 도시를 하나 선정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시애틀 같은 도시 그때 엄청 미국 전국의 도시가 다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IT 기업, 옛날엔 제조업을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이제 IT 기업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결국 취소됐어요, 아마존. 예. 그렇죠. 아마존 시세. 취소됐죠. 그러니까 네이버. 뉴욕 옆에 아마존은 상황이 다른 게 아마존은 우리가 어딘가에 갈 거야라고 해서 모두한테 신청을 받은 다음에 안 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선정까지 했어요. 뉴욕 옆에 뉴욕주에 어디 선정을 했어요. 약간 시골 비슷한 맞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엄청 기대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랑 약간 이쪽에서 아니 아마존에 그래 그 고용 효과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세제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 이 기업들한테? 그래서 세제 혜택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취소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잠깐. 그 단체들 그런 게 뭐 있었군요. 복지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복지단체? 무슨 단체들에서도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그 지역에 이제 집값이나 땅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원래 살고 계시던 주민들이 이제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 정치인들한테는 표 떨어지는 소리로 들렸겠죠. 근데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건 거의 샌프란시스코를 보면 네.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건 너무 보이는 그쵸. 일이니까. 어쩌다 네이버 얘기를 했지? 시작이 지난번에 네. 언제 나오셨냐고. 네. 근데 일단 방송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던 걸 하기 전에 네. 모두랑 공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이제 세 단어 주소라고 What Three Words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WTW네요. W3W요. 아, W3W.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단어 3개로 우리가 이제 위도 경도를 표시하는 것처럼 단어 3개로 전 세계의 특정 지역을 확정하는 방식인데 그 서비스 설명으로는 단어가 4만 개면 4만의 세제곱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9제곱미터 정도 크기로 전 세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9제곱미터면은 9제곱미터면 9평? 3평 정도? 3평? 4평. 그러니까 가로 3m, 세로 아. 3m 정도 크기니까 그 네. 위치를 알면 이 사람이 거의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어 3개만 조합하면. 근데 뭐 위도 경도 몇 도 이것보다 네. 찾아가기도 쉽고 그래서 이게 보통 조난됐을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근데 궁금한 건 예. 조난이 돼서 내가 내가 있는 위치에 단어 3개를 알고 싶으면 핸드폰을 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에 단어 3개를 알았어요. 예. 근데 핸드폰을 켰다는 건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았다는 건 예. 위도 경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도 경도보다 이 세 단어가 나은 점은 그게 뭐예요? 아마 그게 GPS만으로 현재 위치를 찾고 네. 그다음에 아마 뭐 유선 전화 같은 걸 이용하든가 전화만 되는 곳이나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 없거나 그리고 제가 봤던 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소방관들은 어떻게 가는지 아니까 그분들은 거기까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평지에서는 보통 길 잃을 일이 없어요. 근데 뭐 산이나 이렇게 뭔가 굴곡진 곳에서 계곡 같은 데 빠졌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색하느라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찾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산길에다가 이거를 3월즈를 적어 놓는 거군요. 아니요. 핸드폰을 켠다는 건 핸드폰을 그러니까 키긴 해야 돼요. 전 핸드폰을 켠다는 거는 예.
그냥 그 사람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안 되나 봐요. 여기서 나왔던 거는 그 아예 이걸로 집 주소까지 쓸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이상하긴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데 저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What3 Was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앱을. 뭔가 위도 경도만으로 찾아가는 것과는 네. 좀 다른 무언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찾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서비스니까. 찾아가는 방법. 예.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보통 조난당했을 때 사용한다고 하고요. 네. 앱도 있네요. 지금 예. 보니까. 한국에서는 카카오맵에서 네. 이거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정말요? 예. 저 그래서- 카카오맵 쓰는데. 예, 어디에 거기서- 숨어 있을 거예요. 세 단어 주소 한국어로는 아마 그런 식일 텐데 숨어 있군요. 역시. 그걸 갖고 찾으면 있다. 예. W3W. 뭐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W3W를 하려면 궁금, 물고기, 헌혈이라고 나오네요.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좀 계산을 해봤는데 4만 단원 아까 9제곱미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 표면적이 약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4만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약 8제곱미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설명했던 9제곱미터보다 조금 작은 건데 그래서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우린 32,768이 좀 더 익숙하잖아요. 2의 15승이니까. 네. 그래서 32,768 세제곱으로 나누니까 14.5제곱미터가 나와서 대충 4만 단어를 쓰긴 썼구나. 그거랑 등고선 이런 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능하면 3제곱미터로 다 맞추려고 했을 텐데 이제 위에서 투사해서 보면은 똑같은 3제곱미터라고 했어도 네. 그 땅의 굴곡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이거 예. 지금 켜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맵은 그게 안 뜨는데 예. 이거 왓쓰리월즈 앱을 설치를 했더니 네. 이렇게 지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슬래시? 예. 아니요. 그 각 영역들이 다 지도 위에 그리드로 그리드로 표시가 네. 되고 있어요. 근데 건물 하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그래서 이 내 위치에 있는 건물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오는 거죠. 칸이 많으니까. 네, 칸이 예. 많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쓰겠죠. 그 중에 우체통이 하나를- 있는 위치. 그리고 영어도 4만 단어고 예를 들면 예. 우리말도 4만 단어. 그럼 만약에 언어 중에 4만 단어가 안 되는 단어는 언어가 물론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언어는 힘들겠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숫자도 섞고 뭐 방법은 찾겠죠. 어쨌든 이게 혹시 있을 곧 명절이기도 하니까 4만 단어의 조합인 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4만의 근데 왜냐하면 4만, 충분하지 4만, 않으면 지구 전체를 덮지 못할 테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4만 단어로 세제곱. 그러니까 지구가 아까 제가 몇억 제곱킬로를 했죠? 5억, 냐? 1000만? 네, 5억 5억 1000만 1000만. 제곱킬로니까 이걸 충분히 잘게 쪼개지 않으면 너무 넓은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클링 오너가 4만 단어가 안 되면 저걸 핫3 워즈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언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죠. 스타트랙이요. 스타트랙. 그루트도 있네, 그루트. 그건 좀 못 가. 그래서 단어가 3개긴 하네요. 세 글자. 어려워, 잘 모르겠어.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궁금한 거는 예. 지금 다음 지도에서 하는 거 한글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편성이 또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번역을 한 거 아닐까요? 지금 근데- 왓쓰리워즈를 실행을 하면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언어별로 나와요. 예, 언어별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영어 모드에서는 영어 단어 세 자리로 표현을 해주고 거꾸로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왓쓰리 워즈 앱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봤던 거? 너걸님이 여기에 위치를 네네네. 검색하라고도 나와요. 그 정도는 해주겠죠. 뭐 재밌을 것 같아. 잘 네. 쓰면은.
그래서 일단 조난용으로 쓰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네. 주소 체계를 대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 얘기도 나올 있어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나오지 않고요. 검색에서는 도로명 집원 주소나 지역 및 장소의 이름을 입력해 보세요라고 나오네요. 아직 서비스가 뭔가 갈 길이 멀긴 하네요. 근데 이게 어렵다. 한국에서 그 또 이 기능을 알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게 있었고 뭔가 시간이 없으면 카카오 맵이라도 실행시키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또 그 소방청 이런 곳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음. 카카오 맵이 넣었다는 건 누군가 아니까 넣은 거 아닐까요? 괜히 넣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누군가는 괜히 알지만 넣었을 소방청은 모를 것 같다는 건지 그런 네, 불신. 그래도 한국은 소방서 이런 데는 잘해요. 위로 갈수록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 네, 취소합니다. 위험 발언. 네, 위험 발언. 다음으로 이제 이건 그냥 다 같이 알았으면 해서 그냥 음. 공유하는 거고요. 다 같이 알았으면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아니요, 전 이건데요. 복식부기 전도사 아니신가요? 복식부기 전도사. 아니요, 복식부기를 전도하는 분은 낙연님이고요. 전도를 하진 않고요. 복식부기 전도가 아니지. 복식부기를 강요하고 다니시잖아요. 강요하다. 복식부기 해야 돼요. 복식부기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전도의 기본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위협이에요. 아, 위협. 네, 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아. 죽어서 이상한 데를 갈 거야라는 거죠. 그 뭐 복식부기 안 쓰면 가난해질 거야 뭐 이런. 복식부기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으로 후잉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모인 건 사실 이것 때문이었고. 네, 오늘 이제 스나드 에러로 후잉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모인 거고. 묘하게 우리 셋 다 후잉을 열심히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후잉 개발자분도 초대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모셔주세요. 일단 이거부터 들으라고 하시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얘기를 하나 잘못된 게 그런 듣고서 것도 해야 이제 되고. 뛰쳐오시는 거죠. 네. 그건 아니라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후잉의 개발점이 나올 수도 개선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 후잉 개발자 분이 나오신 팟캐스트가 있긴 있어요. 예전에 돈업스타라는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특별 출연하셔서 한 2-3편 정도에 걸쳐가지고 후잉 얘기를 쭉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후잉이라는 게 뭔지도 얘기 안 했지만 아직 후잉이라는 궁금하시고 이제 좀 관심 있으시면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돈업수다에서 돈 받으신 건 아니죠? 그게 안 하고 있다니까. 홍보비? 이제 이제 안 하고 이제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경쟁자였는데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구독자를 따라잡은 것 같긴 해요. 경쟁자였다고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경쟁자. 한 열 몇 편 하고 그만둔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 요새 업데이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1년 듣긴 넘었어요. 했었는데. 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맞아요. 아무튼 그때 후잉 만드신 흥반장님, 네.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흥반장님은 요새는 다른 거 개발하시느라 바빠서 후잉은 이제 본업에 충실하고 계시군요. 그러고 보니 그냥 본업이 아니죠. 후잉은. 그렇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돈업수다에서 혹시 듣는다면 재밌으니까 좀 더 해주세요. 직접 하면 무슨 일이 아니요 그분들이 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후잉이 뭔가요?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제가 후잉이 뺏어서 뭔가요? 물어볼게요. 저도 후잉이 묻고 뭐죠? 싶었는데 일단 처음에 후잉을 쓰는 사람들은 가계부라는 생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쓰면서 느낀 게 이건 가계부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왜요? 되게 철학적인 네, 가계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복식부기는 이탈리아의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가 만든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식부기는요? 단식부기는 그냥 아무나 쓰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그냥 직관적으로 나는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네. 나갔어 이렇게 쓰는 게 단식부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옛날에 뭐라 그래야 되지? 무슨 잡지를 사면 부록으로 주던 가계부 책 네. 거기에 쓰는 방식이 단식부기인 거죠? 그렇죠. 음. 단식부기는 내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네. 총액이 얼마 들어왔고 총액이 얼마만큼을 썼는지만 관심이 있는 게 단식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식부기를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어야 되는데 심지어 복식부기를 소개한 책 이름이 엄청난데요. 뭔데요? 대수, 기하, 비, 및, 비례총람.
복식부기를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수학자가 네. 와. 아니 파치올리라는 수학자. 아무도 안 읽고 싶었겠네. 당연히. 지금 근데 복식부기도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 복식부기가 어쨌든 회계라는 쪽을 한번 확 끌어올린 거였으니까. 네. 복식부기를 한다는 건 내 돈이 지금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고 혹은 어느 자산에 얼마가 들어있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가 다 기록에 남는 게 복식부기인데, 그리고 빚을 졌다면 어디에 얼만큼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걸 다 기록을 해서 항상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적는 거.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복식부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중 제일 잘 쓰시는 분 같은데 왜 그래요? 근데 왜 강요해요? 저는 후잉은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미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경제학과 1학년 들어가면은 회계 원리가 거의 교양 필수? 교양 아니고 전공 필수처럼 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서 그 방향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제로로 꺼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제 좀 자산관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데 좀 관심 가지면서 후잉을 접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후잉은 사실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회계라는 개념이 거의 들어가진 않거든요. 거기서 어떤 좋은 컨셉들만 가져와서 잘 쓰세요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도 되게 어렵긴 하죠,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네. 대변 차변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꿔두셨는데 네. 여전히 왼쪽과 오른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그쵸. 왼쪽과 오른쪽이 전 더 헷갈려요. 하지만 대변 차변도 사실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예, 그것도 의미는 없는데 왼쪽. 그게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의미가 아니라 대자도 빌릴 대자고 차자도 빌릴 차자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일본식 아마 수학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더 와닿지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원래 대차 대조표였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는 뭐예요? 대변과 차변? 크레딧이랑 데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크레딧은 그 빌린다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크레딧은 신용이죠.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으로. 이게 크레딧이 이제 크레도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 누군가로부터 그 돈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전 사실 복식부기에서 왜 한쪽이 크레딧이고 한쪽이 데빗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후잉을 쓸 생각만 했지 거기 있는 용어들이 뭔지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어렵네요. 찾아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지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냥 그렇게 해라. 여전히 저는 대변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알지 못합니다. 대변이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자산 감소, 부채나 자본의 증가, 이익 발생 같은 걸 기입한대요. 오른쪽에. 저렇게 생각을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쵸. 진짜 쓸 수가 없어. 저렇게 내가 더더욱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후잉이 왼쪽 오른쪽으로 한 건 참 잘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막 내가 뭔가를 입력하려고 할 때 일단 오른쪽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럴 수 있지. 잠시만요. 좀 되돌아가 봅시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왼쪽 오른쪽 얘기를 하다가 그 파치올리가 복식부기를 만드셨다는 그 거. 책 얘기 후잉 소개도 안 했어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 대학 수업을 그만두셨다고요. 듣는 걸. 네. 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 하다가 이제 후잉을 우연히 접하게 돼서 뭐 잘 쓰고 있죠 지금까지. 후잉은 뭐 지금 어려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계부에 그냥 건별로 내가 돈을 얼마 썼다 라는 걸 기록을 하는 건데 이걸 기록할 때 좀 특이한 점이 보통은 이제 현금을 기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가계부의 경우는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오늘 나가서 음식을 10,000원짜리 사 먹었어. 저녁을 10,000원짜리 먹었어. 그러면은 10,000원이 빠져서 99만 원을 적어 놓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약간 계좌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계좌에서 10,000원을 써서 음식을 사 먹었다. 소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컨셉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실제로는 건별로 기록을 하는 그냥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게 전 처음에 어려웠던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을 10,000원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이걸로 음식을 사 먹었어. 그러면 일반적인 단식부기에서는 통장에 있는 100만 원에서 10,000원을 까면 되잖아요. 통장을 하나라고 가정하죠. 보통. 그쵸? 네. 통장이 근데 하나야. 이 무조건. 후잉에서는 내가 2번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쵸. 내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이 그 중에 10,000원이 내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현금 10,000원이 음식값으로 다시 소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처음엔 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기록해야 되나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현금이란 자산을 내가 관리할 거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10,000원을 뽑아서 10,000원을 썼지만 예를 들어서 30,000원을 뽑았는데 10,000원만 썼어요. 그럼 20,000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이제 현금으로 남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2번 기록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기록할 때 무조건 2개씩 만들어졌던 두 거. 개씩 만들어주고 네. 이게 그리고 후잉이 어려운 게 가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튜토리얼이 있지 않아요?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걸로는 너무 부족해. 그걸로 알 수 없어. 제가 후잉을 처음 안 거는 6, 7년 전인데 3년 동안 쓰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아마 저보다 너굴님이나 얌얌님이 먼저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계속 안 됐어요. 저는 가계부를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서 네이버 가계부도 써보고 뭐 엑셀도 써보고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일단 기록 모바일이 없을 때는 기록이 거의 불가능했고 집에 가서 영수증을 또 다 찾아서 적고 뭐 이런 게 안 돼서 그땐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였고 종이에다가 써봤는데 그 다음에 더 하기가 할 게 많잖아요. 하루에 밥을 2번 이상 좀 먹으면 매일 더 할 게 2개씩 생긴다는 소린데 그걸 언제 계산하고 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 하다가 모바일이 되면서 뭐 쉬운 가계분이 이런 게 나오면서 뭔가 될까 했는데 이것도 안 되겠고 그러다가 후잉을 보고 다들 어느 순간 이렇게 가계부를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후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후잉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계속 후잉 거리니까.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옴니포커스도 비슷하게 5년도 쓰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안 쓰거든요. 전 보겠습니다. 이거를 쓰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후잉이 그 시기에서 마지막 1년 때 뭔가 확 와서 그때부터 쓸 수 있게 된 거지. 그것도 5년 걸리셨다는 거죠? 거의 그런 거죠. 앞에 한 4년은 후잉이라는 거를 내가 체득하는 데 쓴 시간 같아요. 약간 써보다 쉬다가 네. 안 될 것 같아 딴 거 쓰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시 또 해보다가 써보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이게 튜토리얼에서 가르쳐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제가 회계를 모르니까 네. 내가 무엇이 나한테 자산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고 맞아.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왼쪽에 뭘 둬야 되고 내 자산으로 둘 수 있는 게 뭐지? 막 내가 갖고 있는 이 교과서는 자산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때부터 못 쓰는 거예요. 쓸 게 점점 늘어나고 욕심 부려서 늘리다 보면 쓸 게 많아서 못 하고 줄이다 보면 숫자가 안 맞아서 못 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복식부기가 뭔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때는 이제 야 이건 개인이 할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설계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죠. 보통은. 네. 그렇죠. 월 한 10만 원 주면 세무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뭘요? 월 10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복식부기를 작은 개인 개인 사업자 사업자. 정도면 네. 10만 원 정도 내고 영수증을 다 갖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준다고. 그럼 복식부기를 아는 걸로 한 달에 10만 원을 아끼는 네, 꼴이네요.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모르죠. 개념을 그쵸. 이해 못하죠. 네. 네. 제가 얘기해봤을 때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그 정도 컨셉을 이해하고 계신 분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후잉 쓸 때 이제 처음에 섹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섹션별로 가계부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섹션을 만들 수 있어서 섹션을 하나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섹션이라는 건 계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계정 안에 있는 섹션. 계정 안에 섹션이 이제 그 다른 나라 화폐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있어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화폐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인 그쵸. 섹션을 2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장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럼 섹션을 왜 2개 만들어요? 이중장부 만들려고. 내 거 보통 내 저 왜 가계부. 만들었는지 설명할게요. 저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그 기능을 섹션이 써본 적이 있어요. 없어서. 근데 하다가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새로 네.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하겠다. 이제 한 1년 정도 잊고 지내다가 다시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실수를 했던 게 아내랑 같이 써보자.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나도 잘 모르는데 아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내는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또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전했을 때 마침 옆에 얌얌님도 있고 그 낙교님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물어가면서
특정한 건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3만 원을 뽑았는데 2만 원을 쓰고 2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입력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2번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2번 입력해라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아, 2번 입력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뭐 신용카드를 썼어. 그 복잡해지는 거 이런 거죠. 신용카드를 썼는데 여기 있는 3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신용카드를 내 걸로 긁었어. 그리고 나중에 얌얌님이랑 낙교님이 10,000원씩 나한테 돌려줬어. 그럼 그쵸, 나는 그쵸, 그쵸. 신용카드에는 3만 원이 빚으로 남았는데 내 현금은 2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이게 혼란스럽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물어보면 그거는 10,000원은 신용카드에서 빚진 걸로 하고 뭐 2만 원 이렇게 해서 네 현금으로 뺀 걸로 신용카드에서 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죠. 사실. 전 지금 들은 얘기에서 2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복식부기가 어려운 이유는 개념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거의 기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비용 처리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없이 거래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이제 회계사한테 얘기하거나 처리할 때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음. 근데 복식부기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맞으면은 다 틀어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빵꾸 내는 그 가상의 계정을 또 하나 만들거나 여기서 계정이라는 건 그 한 항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뭐라고 해야지? 저는 정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런 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없이 작업을 하려면은 진짜 기업에서 하듯이 정확하게 딱딱 맞춰야지만 되는 거니까 일단 그게 좀 어려운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지금은 한 10만 원 이하 단위에서 틀어진 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산으로 맞추는 게 좋겠네요. 연말에 한 번씩 이제 털고 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복식부기가 굉장히 예술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예술이라는 거는 그 기술로서의 아트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기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 어떤 거래에 대해서. 근데 그걸 기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계정을 만드는 방식도 되게 유연성이 많고 네. 물론 이제 법적인 회계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미 그 제약조차도 되게 좀 유연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건지 비용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건 영원한 논란거리거든요. 네. 회사마다 달라요. 심지어.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돈을 불리고 싶으면은 여기다 막 자산을 늘릴 수가 있어. 내 회사를 기분만 만들면. 좋도록. 네. 근데 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내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 기술의 그 아트의 이제 정의를 스스로 만들어가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합의된 규칙이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자유도가 많지만 그 많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접할 땐 함정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려운 포인트라는 네. 거죠.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개념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후잉을 쓰다 보면 아까 자산 불리고 싶다는 충동과도 연결되는 건데 후잉을 쓰다 보면 분식 회계를 체득해요.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복식부기를 배우려고 이걸 한 건데 그냥 분식 회계를 대체 막 뉴스에서 뭐 분식 회계를 했다 뭐 하다 뭐 잘 이해가 안 가다가 이걸 하고 그 뉴스를 다시 보면 아 뭐 어떻게 했겠구나 뭐 이런 감이 그쵸 막. 그쵸. 그래서 그런 건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자연스럽게 좀 배우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기업 회계랑 똑같진 않지만 네. 지금까지 좀 분식 회계랑 분식 회계랑 단식북이랑 복식북이를 이제 좀 산만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가장 크게 와닿을 만한 건 방금 너굴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서 3만 원을 썼으면 그 일반적으로 단식북이는 일단 지출 3만 원이 생겨요. 그리고 2명이 나한테 10,000원을 줬기 때문에 수입으로 2만 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99만 원이 있는 것처럼 단식북이엔 적혀 있는데 카드사에 줘야 될 돈이 사실은 나한테 현금이 102만 원이 있는 거고 네. 카드사한테 3만 3만 원을 줘야 원 되는 빚이 상황인 생긴 건데 거죠. 단식북이에서는 그런 흐름이 다 숨고 총 자산만 항상 남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내가 돈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카드를 더 쓰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만나면서 가계부를 쓰는 걸 포기하죠. 왜냐하면 빚을 지기 시작하면 가계부를 못 씁니다. 단식북이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안 그래요? 맞죠. 맞출 수가 없어요. 그 계정이 계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식북이는 나라는 계정 하나에 모든 걸 다 때려놓는 건데 이러니까 어디서 빚을 지고 뭐 이걸 갚고 하는 그러니까 빚을 갚아도 내 총자산은 당연히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빚은 단식부기에서 기록이 안 돼요. 그게 빚은 안 되는데 계정이란 개념은 네이버에도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게 그때- 있어서 네이버 가계부도 썼었는데 가계부 앱을 지금까지 전전하면서 느낀 건 가계부 쓰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가계부를 잘 쓰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잘 쓰던 사람이 가계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계부를 잘 쓰는 사람은 만들 의지가 없어요. 잘 쓰고 그거는 있으니까. 개발자로서. 예, 이미 잘 쓰고 있으니까. 개발자로서. 개발자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걸 하자라고 하면은 가계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와서 이제 만들어 네. 이렇게 하면 기획도 뭔가 그냥 뚱그름 잡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회계도 되게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실제로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보면서 복식부기가 어떤 게 어려운지 만약 복식부기 가계부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선 흥방자님이 가장 그쵸. 근데 그분 튜토리얼이 일단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그쵸. 정도만 알면 충분하겠지라는 튜토리얼이 굉장히 방해가 돼요. 우리가 다시 튜토리얼을 써보면 어때요? 아, 그건 전 이미 잘 쓰는데 뭐 굳이 네, 사실 이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아까 사실 방금 얘기했던 신용카드와 현금의 그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가 뭔지 보이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어질 거예요 복식부기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쓰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방금 얌얌님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식부기에서는 그 99만 원이 자산으로 잡히고 나머지 거래 내역은 숨지만 네. 복식부기에서는 102만 원이 자산으로 잡히고 3만 원이 카드사에 줄 빚으로 남는다. 네. 근데 그런 얘기만 해줘도 네. 이해는 되잖아요. 네, 이해는 되죠. 이걸 어떻게 기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적을지 이게 복식부기가 널 도와줄 거야라고 네. 접근을 하면 뭐 충분히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겠다라면 복식부기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복식부기라는 그 진입 장벽 때문에 웬만하면 가계부 쓰지 마라는 말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가계부 쓰지 왜냐하면 저도 마. 아무 가이드 없이 쓰려고 하니까 4년이 걸렸어요. 음. 물론 중간에 아예 안 쓴 기간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게다가 가계부 쓰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얌얌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 갖고 계신데 후잉이 그렇게 어려웠고 그 대신 복식부기의 개념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대체제를 마련할 생각을 못했다는 건 뭔가 대안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떠올랐으면 아마 만들었을 것 아니, 같아요. 그건 기획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건 단순히 기업 회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랑 컨셉을 가계부에 가져온 거라서 맞아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라든지 그 독창성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어요. 왜냐면 개인의 가계부를 적는데 복식부기를 도입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있어도 이제 뭐 살아남지 못한 형태로 있다거나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후행이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긴 하죠. 그런 걸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포인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잉을 한번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UI 개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바꿀 이유가 거의 없는. 구조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능 굳이 추가하고 싶다면 태그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싶다 이런 건데 이건 또 다른 문제라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하죠. 그것도 얘기가 엄청. 후잉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후잉을 왜 쓰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지금은 딱히 안 나긴 하는데 이게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전인지 후인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하나 조금 처음부터 의식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 게 뭐냐면 가계부를 적는다는 그 포인트보다는 궁극적으로 이걸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역으로 말하면 자산이 생겼다는 거군요. 아니죠. 자산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쓰면은? 파악할 수 있을 것 이게 같다. 뭔가 좋은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왜냐면 네. 일반적으로 단식북이라든지 가계부는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계부는 그냥 건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소비 성향을 줄여주는 그쵸. 효과는 있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가계부를 적는 이유는 내 소비를 파악해서 소비를 줄이면은 돈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강한데 맞아요. 실제로는 그거는 그냥 그 소비에 대한 기록, 돈이 들어간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계부는 단식부 가계부는 현금 출납부라고 부르거든요. 아 맞아요. 옛날 맞아요. 가계부들 네. 보면은 진짜 현금을 출납하는 그걸 기록하기 위한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내 자산 관리를 하거나 내가 실제 내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그런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부채가 생기거나 신용카드를 쓰거나 하면은 이제 나도 내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특히 신용카드를 쓰면은 그 한 달에 밀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현금 그쵸. 흐름에 있어서 한 달에 밀리는 게 있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 가면은. 그리고 그리고 좀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전 카드를 좋아하는데 카드 쓰는 사람들은 결제일을 다 맞춰요. 결제일을 보통 같은 날로. 13일에서 13일 15일 정도의 15일. 결제를 하면은 그게 1일부터 30일까지 쓴 거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맞춰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얼마를 썼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돈이 나왔나 보다. 네. 뭐 저도 그랬었고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그런 그렇고. 포인트들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기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자산을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니즈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랬을 때 후보가 됐던 게 사실은 거의 없었고 그때는 왜냐면 뱅셀이라든지 토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 전 단계인 것 같아요. 네. 1, 2년 전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시점에 뭔가 후보로 볼 수 있었던 게 거의 후임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뭔가 될 것 같아. 약간 후임님이랑 비슷한 관점에서 자꾸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됐던 거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복식부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굳이 좀 다른 설명을 빗대자면 복식부기는 각 계좌별로 단식부기를 다 하는 거예요. 현금에 대한, 그러니까 현금 출납부인 이유는 현금만 나가는 것만 기록해야 되는 책인 거지. 거기에 신용카드가 섞이니까 단식부기가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쓸 게 많아 보이잖아요. 진짜 많아요, 쓸 게. 정말 많이 써야 돼요. 다 쓰면 그렇죠. 네, 열심히 써야 되고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개선될 수 가계부가- 있을까요? 그게 어렵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방법은 이제 얌얌님이 이따 얘기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얌얌님이 이제 네. 하시는 그런 자동 입력 같은 거 네. 그런 포인트가 있고 사실은 그것만 따라 한 게 그런 포인트에만 집중을 한 게 저는 토스나 뱅셀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좀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은 거래 기록을 안 해요. 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긴 한데 거래 기록을 아예 안 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있는 모든 자산이랑 모든 신용카드랑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번씩 쭉 훑으면서 현황만 기록을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현재 상태만 파악을 하는 사실 용도로만 쓰고 있긴 해요.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도 그쵸, 모르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5에서 5만 원 나오면 좋아하는 거죠. 근데 후잉을 쓰면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후잉을 쓰면 나한테 숨겨진 자산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쵸. 그 재미가 싹 사라집니다. 아니 그 역으로 만약에 옷에 어딘가에 5만 원이 숨었어. 네. 그러면 후잉을 보면 내 5만 원이 어디 갔는지 나는 화가 나는 거죠. 네. 나 현금 5만 원 뽑아놨는데 없어졌다고. 없어졌지. 그럼 이제 분실로 기록하겠죠. 그러다 나중에 찾았으면 네. 그 5만 원을 이제야 찾았네. 이렇게 또 다시 되는 기록해. 거죠. 그럼 또 기록해. 수입으로 기록해. 뭔가 기타 수입 뭐 이렇게 5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안정과는 좀 거리가 먼 애들이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후임 거의 처음부터 썼거든요. 어. 이제 개발자분하고도 알고 아까 말한 그 스타트 가이드도 제 여동생이 거기 디자이너 잠깐 할 때 와, 썼는데 와. 제가 본의 아니게 디스를 했군요. 아니야. 여동생을 그때 그게 아니라 그거 만들 때 원래 공동 창업한 다른 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했는데 저도 처음부터 썼는데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기록해요. 복식부기의 그 깔끔함, 왼쪽과 오른쪽에 딱 맞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쓰다가 약간 바뀌어요. 낙교님처럼 바뀌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정리해요. 왜냐면 내가 가계부 다 맞아도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입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때 그 개발자분 쫄라서 API 만들어주라. 네. 아이폰 앱 만든다 해가지고 아이폰 앱 간단히 만들어서 입력만 하는 걸 했었어요. 네. 근데 점점 안 하는 거지 내 입력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맞춰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안 써요. 그냥 카드값 70만 원이면 카드값 70만 원 퉁쳐요. 이거 끝나. 그리고 그 상태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안 쓰는 상태로.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초기까지 와이프 막 교육시키면서 했는데 약간 뭐가 되냐면은 기업이 회계감사 받는 느낌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왼쪽 오른쪽 안 맞으면 막 둘이 머리를 싸매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갔지? 그 은행원들이 4시에 마감하는데 퇴근 못 한다 그러냐면 돈 안 맞으면 그쵸. 약간 그 느낌처럼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시작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을 샀거든요. 대출받고 막 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다 거기 있어서 내 전체 자산의 한 90%가 거기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는 돈이 또 반대로 더 많아지면 주변 분들 보면 프라이빗 뱅커나 이런 사람들 쓰니까 또 그 니즈가 사라지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왜 사라져요? 세금 계산이나 이런 거 세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다. 와. 네.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한 달에 금융자산으로 못해도 10만 원은 벌어야 누구 고용할 수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나는 그 10만 원을 거기에 쓰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네. 그냥 딴 얘기긴 한데 그 저희가 전에 그거 한번 봤었잖아요. 그 누구지? 기억이 안 나. 정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자영당이요? 말고 그거보다 좀 더 사람 적은 민주당? 정의당? 정의당? 네. 정의당 쪽에서 공개한 것 중에 조금 작지 않아요?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그 소득분이 네, 얘기하시는 거구나. 소득 네. 청문회가 있는데 거기에 소득도 있고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있고 이자소득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자소득으로 버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배당을 포함한 거야. 배당이나 이자로 1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한 5%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일단은 받지 배당과 않더라고요.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벌면은 1%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배당 같은 것도 뭐 보통 6, 7% 주는 그런 주식이 있다고 치면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거 받는 게. 그렇죠. 생각보다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1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래 자꾸. 복식부기가 이거 분식회계 잠시만요. 분식회계 단어 좀 지워놓을게요. 자꾸 눈이 거기에 가. 난 왜 저런 걸 좋아하지? 근데 복식부기를 쭉 쓰는 걸 잠시 편집해 주세요. 말을 까먹었어. 괜찮아요. 처음에는 저도 일일이 다 쓰다가 요즘에는 약간 달라졌는데 아직 다 쓰긴 다 써요. 다 쓰긴 다 쓰는데 제가 정확하게 쓴다기보다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써주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돈을 모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단식부기로 이제 일반적인 가계부로 현금 출납부를 가지고 내 소비를 줄이겠다라는 거는 저는 열의 9은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거는 내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의 시스템이 돈을 벌어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한 달에 201만 원을 쓰면 안 되죠. 무조건 200만 원 밑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냠냠님은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었죠.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살겠다라고 하면 통장 2개를 만들어서 한 통장에 100만 원을 넣고 다른 통장에 매일 3만 원씩 이체를 하면서 체크카드로 살면 네. 이런 경우에는 가계부를 안 써도 돈은 모여요. 그러니까 네.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돈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돈을 거죠? 모으는 것과 가계부를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 알고 싶은 게 단순히 소비를 알고 싶은 거라면 저는 굳이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다 필요해서 사요. 그쵸. 필요한 거의 네. 개수가 다를 뿐이지 다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카드 사용 내역 보면 되죠. 네. 소비를 알려면.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보다 더 쓸 수 있게 나를 풀어놓은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식부기를 한다고 해서 돈을 적게 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 첫 번째 실패했던 제가 했던 사례는 체크랑 그 신용카드 같이 쓸 때였는데 통장에 이제 뭐 월급 200만 원이 들어왔다 손 치면 그거를 다 일단
이번 달부터 체크를 쓸 거야 하면서 한 2주 만에 다 써요. 그럼 2주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용카드를 써. 그럼 바로 돈이 싹 고갈이 되거든요. 진짜 한 달 만에 고갈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쓰면. 그건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쓴다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부, 특히 복식부기는 자산을 형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식도 사고 뭐 부동산도 생각해보고 뭐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냥 돈만 은행에 모으자 하면 굳이 쓸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야? 오늘은 저는 약간 그 자산 파악의 예. 관점을 저도 좋아했었는데 뱅셀이나 이런 앱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 조금 그냥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최근에. 근데 여전히 자산 파악 관점에서는 네. 되게 약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동 기록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뱅셀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나의 순자산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순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빌린 돈 빼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으로 뭐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이 빌린 돈이면 순자산은 5천만 원인 거죠. 그럼 내가 러시안 캐시에서 돈을 빌렸어. 네.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뱅셀의 연동이 안 문제는 되면은 그런 건 문제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1금융권을 사용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안 따지거든요. 저는 약간 제가 제일 유리한 방법을 좀 쓰는 편이에요.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마이너스 통장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의 조합은 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쓴 만큼 이자를 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쓰면은 지불을 유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불이 유예되는 만큼 이자가 안 나가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는 유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월급이 나와서 다시 들어가면은 돈이 차니까 또 이자가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의 조합은 굉장히 유리하죠. 저 이해를 못했어요. 원래 신용카드를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 없이 쓰면 그 최대 한 달 정도 지불이 유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통장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은 무조건 이자가 나가잖아요. 내가 그걸 다 현금으로 썼다고 생각해봐요. 현금으로 썼다고 생각하면은 네. 매일매일 계산해서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만큼이 이자가 안 나가는 거죠. 신용카드로 결제가 해외에서. 유예되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돈은 어디서 나가요? 그러면? 월급에서 들어오면 다 같이 나가겠죠. 마이너스 통장을 네. 통해서. 근데 이게 꼭 그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조합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그 지불 유예 기능이라는 게 마이너스 통장 같이 이제 매일같이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꼭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계산을 쓰거나 상품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상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후얌얌님이 쓰는 시스템에서 보면은 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거나 아예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또 다른 시스템 만들 수 있겠죠. 뱅셀을 쓰는 사람은 뱅셀에서 연동되지 않는 금융상품 쓰지 않겠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내가 다른 어떤 복잡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되는. 알아서 다 되는 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를 제약함으로써. 네. 근데 나를 제약해야 돼요. 저는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 아니 근데 저도 신용카드랑 마이너스 통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다가 대금이 부족해지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입금을 하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이 이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이랑 네. 똑같죠. 네. 거의 무조건 그게 좋고 내가 신용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카카오뱅크에서 생활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300만 원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인데 그것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오면. 우리가 지금 금융상품 홍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저는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럴 때는 요걸 쓰자 뭐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저 방금 얌얌님의 그 이렇게 소비를 제한하는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낙교님 비슷한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교님이랑 얌얌님이랑 저는 지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자산을 어떻게 하면 형성해 나갈까 이런 공부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낙교님이
금융소득이 월 100만 원이 있다고 치고 뭐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이요? 엄청난데. 금융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리고 내가 월 노동으로 버는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뭐 100만 원이라고 똑같이 네. 했을 때 이 노동소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네. 노동소득이 아니구나. 그 노동소득으로 번 돈에서 그 소비를 뺀 나머지가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 100만 원은 그 금융소득 100만 원을 벌려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소득에서 수익 100만 원 남은 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노동소득으로 벌었던 수익이 계속 이 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자산이 점점 큰 스노우볼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잘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셨던 얘기잖아요. 뭔가 왜곡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왜곡이 있겠죠 당연히. 큰 그림은 동의합니다. 동의한데 본인 버전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시스템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네. 얘기는. 네. 시스템 뭐 그것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방금 얘기했던 시스템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월급만큼 금융소득이 생겼다. 그럼 은퇴하면 안 돼요. 그쵸. 일단 계속 일을 해야 돼. 네네. 그거를 포기할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네. 얘기긴 하죠. 그건 어차피 사회가 은퇴시켜 줄 때 하면 돼요. 사회가 은퇴시켜줄 때. 어차피 아무도 날 안 찾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하게 돼 있어요. 은퇴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사람은 이 나이까지 이 나이 이상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사실 굉장히 이상한 없어요? 일을 하도록 보장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일하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보장하는 목적이죠. 근데 사실상 보장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5세가 정년이라고 치고 60세가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 퍼포먼스가 떨어졌어. 어떤 구실을 붙이든 뭐 명예퇴직을 시키든 해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하다 제가 못해. 말하자면 당장 공무원만 보더라도 65세 정년에 그만두는 거예요. 65세 정년 보장이 아니에요. 공무원만 보면.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나 경비나 이런 거는 몇 세 이하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정년 보장이 아니죠, 사실.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간 거죠, 벌써. 그럼 제가 알고 있던 정년은 이때까지만 일하고 나간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그 전까진 자르지 말고 해라 이거였는데 네, 맞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그렇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은 일할 수 없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이상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60세 이상의 노동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얌얌님이나 낙교님은 60세가 넘었는데도 잘 관리했으면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만큼. 그러면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기업의 자유의지로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근데 그걸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 제한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보장이지만, 원래는 노동자의 그 어떤 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년제도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반대가 됐다는 거죠. 무조건 잘라요 그러면? 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사기업도 무조건 잘라요? 사기업은 경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사기업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기업은 사장은 당연히 안 자르겠죠. 사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직원인데 뭐 그 연차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 하지만 연봉을 너무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잘라서 신입 2명을 뽑겠어라는 그런 판단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이 신입 2명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제가 뭐 이게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거에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제도가 있다. 갑자기 정년 나온 거죠? 정년 얘기하다가 은퇴 얘기 나오고 이래서. 네. 어쨌든 나라가 시키니까 혹은 사회가 시키니까 네. 그때까지는 버텨야죠. 근데 정년이 그런 거였구나. 전 사실 그게 법인 줄도 몰랐거든요. 네. 그냥 약간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지금 그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건강 상태가 좋아지니까 정년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니즈와 한편에서는 청년층은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놔줘야 되는데 정년을 통해서라도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년이 넘어서면 가차없이 잘라야 돼. 네, 그런 약간 모순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역시 또 끝이 없네요. 돈 얘기라 그런가? 몇 시간 했는데요? 지금 1시간 1시간 정도 한 것 5분 같은데. 정도 한 것 같은데. 아, 40분, 음. 50분? 주제 적으신 거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반이요.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네. 아니면 그냥 오늘 한 쉬었다가 하고 2부로 올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눠서 어떻게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또